네. DB 이제 설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아키텍처를 만든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왜냐면 그에 따라서 다 표준이나 이런 게 또 이제 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표준하고 상관없이 일단 저희는 일단 예,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표준화를 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거잖아요. 예, 대상이 없이 표준화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키다 릴레이션의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능의 집합이다. 그래서 키의 특성, 유일성, 최소성, 유형은 후보키, 기본키, 대처키, 슈퍼키, 외래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후보키에서 기본키를 선택을 할 것이다. 네, 슈퍼키는 네, 초수성이 없다. 외래키는 네, 토링키에서 다른 릴레이션에서 쓰이는 기본키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숙사 시험 문제는 아니고 감사 시험 문제에서 그냥 키에 대한 키의 종류와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내면은 보면 알겠는데 시험 문제 시험 보러 가면은 헷갈린다. 그래서 가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키 결정 및 도출 과정 결정자 도출 서포 계산도 후보 계산자 기본 키 결정. 그래서 유일성을 검증한다, 최소성을 확인한다, 엔터티 대표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 키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무결성에서 데이터의 갱신, 잘못된 갱신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안전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무결성의 종류, 개체 무결성, 기본키, 참조 무결성, 외래키, 속성 무결성, 컬럼, 사용자 정의 데이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엔 엑셀의 구조 있죠. 엑셀의 컬럼, 로우 구조 있잖아요. 이게 실제 RDB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구조를 똑같이 테이블이라고 부르서 써요. 근데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논리 설계를 할 때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음. 그래서 네, 결국에는 테이블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애플리케이션이 이것저것 계속 참조해서 불러다가 쓴다는 거죠. 근데 불러다 쓴다는 행위는 뭐냐면 네, 데이터가 그 컬럼 로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구조 안에 어디에 찍혀 있는지 얘를 찾아서 갖다가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장치를 우리는 네, 어떻게 만들까? 네, 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절대 겹치지 않는 고유한 거를 거기다 부여를 해버리죠. 그래서 로우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값들을 네, 여기서 부르는 이름이 네, 그 이름이 뭐다? 튜플이다. 튜플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헷갈리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그 로의 값에 해당되는 것들을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칼럼에 있는 녀석 있잖아요. 이 칼럼 또는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또는 속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칼럼에 해당되는 것들이 엑셀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다. DB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는 네, RDB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은 없다. 다만 거기에 키라고 하는 칼럼이 하나 존재해서 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가 안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예, 그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데이터 모여 갱신 아마 엑셀에서는 그런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VLOOKUP을 해가지고 데이터 찾잖아요. VLOOKUP을 할 때 데이터를 키를 첫 번째 거로 주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컬럼들을 좀 범위를 설정하고 첫 번째 키 기준으로 예, 찾아줘 그러면은 VLOOKUP을 해서 값을 찾아오는 로직이 뭐예요? 가장 먼저 만난 로의 n번째 값을 가져오래요. 근데 문제는 가장 먼저 만난 것 말고도 뒤에 가보면 더 있어요. 자, 이게 엑셀의 VLOOKUP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겠어요.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엑셀의 그 VLOOKUP처럼 예를 들면 그러한 동일한 데이터의 그 구분자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럼 도대체 어느 데이터를 가서 읽어오거나 또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두 번째 거다. 아니다. 내 마음대로다. 이게 이제 RDB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갱신하면은 데이터가 완전히 송두리째 꼬이겠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 그거를 개체 무결성, 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식별자를 정의한다. 식별자가 고유값이죠. 그래야만 고유하게 식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널 쓰면 절대 안 되죠.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널은 뭐예요? 고유값이 아니에요. 걔는 값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널을 쓰면 안 돼. 그 이야기입니다. 참조 무결성 외래키죠. 외래키를 기본 키로 사용된 우리가 이제 뭐 조인할 때 외래키 첨부해서 가져오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다른 테이블하고 서로 연결을 할 때 고유값과 고유값으로 연결해서 찾아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보가 A 테이블에도 있고 B 테이블에도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의 정보만 끌어오려고 해. 그러면 두 개를 고유하게 매칭해서 찾아낼 수 있는 고유값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테이블에 있는 거는 메인 키, 기본 키가 되는 거고, 내가 참조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테이블에는 이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키가 그쪽에 박혀 있어야 매핑해서 찾아올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참조 무결성은. 그래서 다른 릴레이션에서 쓰이는 기본 키 값이거나 실제 참조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속성, 우리가 컬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데이터 형식. 자, 우리가 컬럼 자체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문자를 못 넣게 막아야 되겠죠. 제한을 둬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어때야 된다. 네.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난 것을 거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막아야 되겠죠. 그거를, 예를 들면, 이 데이터의 심지어는 저장 길이조차도 예를 들어서 정해야 되겠죠. 길이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이건 이제 사용자 업무 규칙. 자, 이런 것들 외에 사용자가 특별히 집어넣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제한자가. 그러면 그 제한자를 설정하는 걸 사용자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한 거는 이거 무시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잡기죠. 근데 당연히 채점자들이 여기까지는 보통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라고 쳐요. 6문제를 선택할 때 채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문제를 선택할 때.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두 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선정. 이런 식으로 선정 방식을 거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시험 보러 맨날 가면은 같은 느낌이야. 같은 느낌인데 맨날 힘들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게 분명히 그 안에 나와. 근데 그거를 쓰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이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채점자들이 문제 선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요. 아니, 출제자들이. sorry.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건데 이거 설마 쓰겠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사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 거를 가져다가 툭 집어넣는데 설마 이거 나오겠어? 그랬다가 그냥 허를 찔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무결성 보관 방법, 응용 프로그램, 트리거, 제약 조건, 장단점 비교. 네.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 요거 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죠? 그리고 이 장단점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 어떤 게 더 좋다. 또는 단점이 있으면 뭐 이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의견을 주면 좀 좋겠죠. 네, 이제 TV 설계 데이터 모델링.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는 비즈니스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비즈니스 세계는 결국에는 해봤더니 문서로 끝나더라. 음, 주문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서 써야지. 문서잖아, 그죠? 문서 안에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주문자 이름 쓰는 날 있어. 그리고 거기가 공란이 비어 있어. 공란에다가 이름 써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 데이터 필드에 해당되는 것과 데이터 명이 있어요. 데이터 명은 실제로는 여기서 컬럼이잖아요. 필드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정보가 쌓이는 로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튜플이죠. 그리고
튜플들이 실제 실행되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책. 그래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그 데이터를 이제 전자적인 데이터로 변환해서 집어넣기 위한 통합하고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러 가면 문서 막 주고 분석 단계에서 뭘 해야 돼요?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 관련해서 뭘 해요? 데이터 정의해야 돼. 그 데이터 정의서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정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 업무에서 데이터화 되어야 될 엔티티 주요 개체들을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 업무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거 다 뽑아내야 돼. 안 뽑아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서에서 필드, 빛난으로 되어 있던 거를 문서로 출력된 거는 거기다가 쓰면 돼, 고객이. 또 내가 뭐 쓰면 돼, 매장에서. 근데 시스템의 UI에 그게 빠졌어. 그럼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저장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심각한 비즈니스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정의 잘못하면 네.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데이터 앞에서 말한 정확성 무효성이 어떻게 된다? 해이가 된다. 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렇게 이제 세 개 보고요. 자, 요구 분석 금방 말한 문서를 가지고서 데이터 뽑아내. 그러면 그 고객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럼 데이터 정의하고서 데이터 정의된 데이터를 고객한테 확인받아야지. 네. 자,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엔티티를 추출한다. 걔는. 그다음에 이제 논리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개념적으로 추출했던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만 다 뽑은 거고요. 상세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안 뽑았어요. 그래서 주요한 것만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죠. 핵심 개체만 뽑아냈다. 논리 설계로 가면 이제는 핵심 개체 플러스 모든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논리 설계가 실제로는 이 분석 단계, 실제 이제 설계 단계 가면 이걸 하죠.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논리 설계와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념 설계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리죠. 왜 안 하죠? 대부분 논리 설계를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설계, 상세 설계 단계에서 물리 설계를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뭘로 확장하는 솔루션 확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바꾸는 을 하죠. 그래서 이제 논리 설계를 그때 한다. 그리고 논리 설계는 이제 물리 설계에 영향을 아까 데이터 독립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무엇이 선정이 되든지 간에 논리 설계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리 설계로 들어간다. 이제 스키마를 정제해서 물리적 설계를 들어간다. 예. 스키마는 뭐예요? 스키마, 스키마. 네.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스키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스키마 자체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정교화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스키마 정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그래서 개념 모델링, 업무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DBS는 하드웨어 독립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업무 요구 사항에서 주제 영역, 핵심 데이터 집합, 관계 설정, 특성, 연습평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한 키가 지금 여기 이제 나오죠. 네. 그다음에 감정 및 조절을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논리, 물리 뭐 넘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업원 관리할 때 종업원에 속한 부서하고 사원하고 이 두 개를 이제 개체로 뽑고 나서 그리고 이 관계정보 설정, 소속 어디에 소속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서에 이제 보시면 관계 설정, 핵심 속성 노출, 식별자 조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서 안에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부서 코드, 부서명. 자, 코드를 붙이는 이유는 부서명이 유사하더라도 고유한 식별자인 부서 코드를 붙여갖고 식별되게 하려고 사원 번호. 자, 이름은 수없이 겹치죠. 그래서 사원 번호로 고유하게 만들어줘. 식별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 번호는 겹쳐요, 안 겹쳐요? 실무적으로는 겹쳐요, 안 겹쳐요?
예, 놀라웠기도요. 주민번호가 동일한 건들이 굉장히 예, 흔하진 않지만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발생해요. 지금은 아마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예, 데이터 관리가 잘못되면서 예,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된 건들이 존재해요. 이 엔터티 릴레이션 모델 앞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ER 모델의 개체 표시는 네모박스, 관계는 마루모, 속성은 이렇게 동글글 타원이죠. 그다음에 링크 레이블, 관계가 1대 n. 네, 관계는 한 개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상황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 1도 있고 1대 n도 있고 뭐 n 대 n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게 관계에 관련된 사상 이거를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ER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맞고요. 모델이 나는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이게 확장된 형태로 이제 현실 세계 표현하는데 저것만으로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특수화, 일반화, 집단화, 상수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여기 이를 익스텐드, 인핸스드 이렇게 해가지고 ER 모델 그래서 특수화, 일반화, 사로 이렇게 상위 타입, 하위 타입 뭐 이런 분위기에서